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PN 접합에서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어떤 가정들을 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요 얘기는 아마 한 번 더 하진 않을 건데 앞으로 D 슬라이드부터 나오는 PN 다이오드를 볼 때 기본적으로 전압을 이렇게 걸고 전류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하고 이게 이제 플러스 전압이죠. 이게 0볼트니까 뭐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인가한 전압은 여기 접하면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간다. 그래서 책에서는 여기 정션이라서 정션에 J자를 떼가지고 와서 VJ가 VA랑 같다. 이런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의 이면에 숨겨진 얘기, 여기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 오미 컨택이어야 될 거고요. 여기도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 그 다음에 여기 P형 실리콘, N형 실리콘 자체가 가진 저항도 있는데 그 역시 어, 거의 저항값이 가운데 정션에 있는 이제 공부했었죠. 디플리션 영역. 디플리션 영역의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P형하고 N형의 저항도 거의 무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 가정이 내가 인가하는 전압은 PN 다이오드가 만들어내는 빌트인 포텐셜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전압으로 인가하고 흐르는 전류 I와 내가 인가한 전압 VA, A는 어플라이드 볼티지, I와 V 사이 관계를 풀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디어란 PN 접합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첫 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PN 다이오드의 그 정전기 해석, 지난 챕터에서 했죠. 일렉트로스태틱스에 대해서 P형, N형을 붙여서 VA가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했고 그때 차지 덴서티 다이어그램도 그렸죠. Y축에 쿨롱 퍼 세제곱 센티미터, X축에 PN 다이오드를 가로지르는 방향 놓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포화성의 방정식 가우스 법칙 쓰면 전기장과 위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압과 전기장 사이 전압 미분하면 네, 전기장 나온다고 했죠. 마이너스 빼먹지 말고 그 포텐셜의 분포 전압이 어떻게 X 방향에 따라 분포하는지도 VA가 0일 때는 다 했습니다. 이제 챕터 6에 들어와서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 하니 결국 전압을 인가하겠다는 거죠.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깨겠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칩 안에서 배터리를 주고 반도체 칩을 이제 파워업 시킨다는 뜻입니다. 턴온 시킨다는 뜻이고 그 경우에 P형 N형이 만나는 접합면을 가지는 이런 PN 접합에서 전류는 어떻게 흐르게 될 것인가입니다. 선뜻 생각하면 P형도 저항이고 N형도 저항이니까 둘을 붙이면 저항의 직렬 연결이니까 저항처럼 되니까 그냥 뭐 저항체 아닙니까? 그럼 전압 1볼트 주면 전류 1A, 전압 2볼트 주면 전류도 2A,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PN 접합은 그렇게 간단한 즉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선형 리니어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이런 이제 리니어 수학에서 말하는 리니어의 그 얘기가 전류 전압 사이 관계,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Y와 X의 함수 관계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Y는 fx가 선형임을 보이시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PN 접합 다이오드는 리니어 특성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비선형 소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전기회로나 회로 이론 교과목을 들어보면 아이고,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 눌렀나? 그 교과목의 영문명을 보면 이러지. 뭘 잘못 눌렀어? 영문명을 보면 리니어 서킷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배우는 전기회로 수업에 들어가면 다이오드는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회로 안에서. 그럼 다이오드 어디서 나옵니까? 전자회로 수업을 들으면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서킷 수업을 들어가면 한국말로 전자회로를 직역하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서킷인데 미국 대학에서는 난 리니어 서킷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고 요 다음 레벨이 이겁니다. 이게 왜난 리니어고 왜 리니어입니까? 리니어 특성을 가지는 게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이런 부품으로 만들어진 회로가 리니어 서킷입니다. 이 녀석들을 왜 리니어라고 하면 R만 따져보면 I는 R분의 1V 이런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y는 AX라고 하는 1차 함수로 표현이 되죠. 전류전압 관계가. 그래서 리니에러티가 선형성이 존재하는 부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PN 접합 다이오드는 선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MS 그 샤키 다이오드 할 때도 그랬잖아요. 샤키 다이오드 전류전압 따져 생각해 보세요. 뭐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 안 됐죠. 지수 함수가 나왔었죠. 지금 공부하게 될 PN 접합도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전류와 전압 사이 관계는 샤키 다이오드에서 배운 그 방정식이랑 똑같은 게 나오네요.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이런 비선형 소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고 이런 다이오드를 포함한 전자회로는 비선형 회로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그런 회로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공부하길 바랍니다. 먼저 밴드 다이어그램 평형일 때인데요. 뭐 요건 이미 학습했습니다. 페르미 레벨 잘 보세요. 이렇게 직선으로 단 하나의 에너지 값으로 페르미 레벨이 단 하나만 존재하면 얘는 왜 뭐 별 설명이 없어도 평형이구나입니다. 이제 여기서 전압을 인가하죠. 우리 MS 컨택 할 때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다른 왼쪽 오른쪽 파트가 있을 때 전압의 차이를 주고 싶다. 여기서 0은 이제 왼편의 N형 반도체를 0이라고 잡은 겁니다. 0을 꼭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MS 컨택 할 때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편의상 0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양의 전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의 전압을 준 게 포워드 바이어스인데 엄밀한 의미는 N형보다 P형 쪽의 전압이 높으면 포워드 바이어스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V를 N형에 주고 이쪽에 마이너스 1V를 주면 이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된 PN 접합입니다. 단순히 P형 쪽의 전압이 양이냐 음이냐만 가지고 포워드 리버스를 판단하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공부한 대로 P형 쪽의 페르미 레벨은 내려가는 방향이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했으니 P형 쪽은 높은 전압을 가할 거고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음의 전압 방향이니까 N형 쪽은 낮은 전압, 음의 방향의 전압을 인가하라고 하는 거니 결국은 여기 보면 페르미 레벨이 둘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 비틀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Q 곱하기 VA겠죠. 내가 Q를 곱한 이유는 또 레벨이 일렉트론 볼 때 에너지 단위죠.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의 Y축은 에너지 Q를 곱해서 정확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차지 덴서티 플랫과 전기장과 포텐셜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한번 여기를 보면 원래 요만큼 뭐 공핍층이 존재하겠죠.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했어요. 포워드를 간다는 건 컨덕션 밴드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전자가 있을 텐데 이 장벽이 QVBI죠. 장벽이 있는데 이 페르미 레벨을 자꾸 위로 올렸으니까 이 전자도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은 이 빌트인 포텐셜을 충분히 넘을 만한 전자는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밑에 있는 페르미 레벨을 들어 올리고 전자도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요놈들도 원래는 이 장벽 때문에 못 넘어갔는데 이거 올라가 버리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전자가 잘 넘어가는 거죠. 전자가 잘 넘어가면 이 공핍층 안으로 이렇게 전자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럼 공핍층이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공핍층이 좁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VA가 0보다 클 때를 보면 이 실선이 이제 평형일 때 기준이고요. 요 왼편에 있는 이 점선으로 이렇게 N형 쪽의 공핍층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걸 포워드 바이어스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합리적으로 전자가 많은데 원래는 빌트인 포텐셜 때문에 못 넘었는데 플레이트 볼티지를 포워드로 줘서 쑥쑥쑥쑥 P형 쪽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핍층의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P형 쪽에서는 홀이 넘어오겠죠. 그걸로. 그러니까 P형 쪽에서 바라보는 공핍층의 폭을 줄어든 거. 그거를 여기 차지 덴시티 플러스에 표현했고 그 다음은 그냥 늘 앞에서 평형 상태일 때 전기장 포텐셜 구했듯이 이 차지 덴시티의 분포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오죠. 쏙 들어오니까 전기장도 쏙 안으로 좁은 영역에 하지만 강한 전기장의 크기마저도 다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포텐셜 플랫도 따져보면 이렇게 다 낮아질 겁니다. 이 말은 밴드가 휘어진 정도도 약해질 겁니다. 실제로 이 막선도 잠깐 지우고 보면 요만큼 휘어져 있는데 얘는 좀 덜 휘어 있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휘어진 정도에 의해서 에너지 장벽도 낮아지고 실제 이 값도 Q 원래 VBI인데 내가 인간 전압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또 VA는 편의상 이 양수기 때문에 백인데 실제 엄밀히 쓰려면 빼기하고 절대값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계산을 할 때. 된 것 같고. 그럼 리버스는 뭐 포워드의 반대니까요. 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녀석 페르미 레벨 올리고 얘는 이번에 내리면 됩니다. 리버스니까요. P형 쪽에 낮은 전압, 마이너스 V 방향, N형 쪽에 높은 전압, 플러스 V 방향으로 당기면 됩니다. 당기면 원래 요만큼의 에너지 장벽인 Q VBI가 있는데 그 아래쪽 그림을 보면 더 장벽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더하기 VA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높아졌으니까 VBI보다 뭔가 커졌죠. 그래서 BL의 선생님 책에서는 요 VA는 크기입니다. 크기. 여기서 이제 N형 쪽을 접지를 잡으면 요 P형 쪽에서 어플라이드 전압이 이 레퍼런스 전압 0보다 작으니까 보통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V다고 하면 VA를 마이너스 1을 넣지 말고 VA 크기만 택해서 여기다 더하기 쓰고 크기인 2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에너지 장벽이 높아진 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리니까 많이들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피에르 선생님 책에서는 인간 전압 VA에 부호를 빼고 그 크기만 택해서 VA라고 이퀘이션에 다 넣습니다. 근데 다른 서적들을 보면 그런 오해를 없애버리고자 절대값을 취해서 넣습니다. 여기 빼기 절대값 VA고요. 여기 더하기 절대값 VA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PN 정션의 일렉트로스태틱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봅시다. 일단 VA가 0이 아닐 때니까 평형이 깨졌다라는 얘기고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했을 때 PN 접합의 정전기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것. 첫 번째 꼭지를 보면 빌트인 포텐셜 VBI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요. 빌트인 포텐셜 자체는 P형과 N형이 가진 페르미 레벨 차이 또는 P형, N형이 가진 이람수의 차이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서 전압을 얼마 가는 거하고 상관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도했던 식입니다. 요게 그 9구단 6단 있잖아요. 그 식이죠. N형 쪽, P형 쪽 각각 구한 거고 로그로 그냥 더하기를 해서 식을 하나로 쓴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빌트인 포텐셜, PN 다이오드의 빌트인 포텐셜은 요 도핑 농도에 의해서 결판납니다. 요 앞에 있는 건 온도니까 더멀 볼티지 26mV고 NI는 10에 10승 100억 유선되는데 꼭 기억하면 됩니다. 빌트인 포텐셜은 전압이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그 다음 공표층의 폭, 위스, W 아까 그 챕터 5에서 T형 쪽의 공표층, N형 쪽의 공표층 해가지고 계산하는 식이 있었죠. 그때 MS 컨택 할 때도 한번 다루었던 것 같긴 한데 원래 여기 VBI 자리였는데 VBI 자리 대신에 바꿔 넣은 게 VBI 빼기 VA로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 VBI 대신에 VBI 빼기 VA니까 저게 근데 앞에 가정을 했었죠. 오늘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요 가정 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루트 한이 음이 될 일은 없습니다. VBI 자리에 챕터 5에서는 요 자리에 VBI만 있을 거예요. 근데 챕터 6에 오면서 요 작업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XN, XP도 저렇게 구하면 되고요. 전기장의 분포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전기장 있으면 원래 평형일 때 이렇게 됐는데요. 포워드를 가면 이렇게 안으로 줄어들고 리버스를 가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뭐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갖다 놓은 거고요. 포텐셜 분포는 뭐 이게 일직선이니까 아마 얘는 함수 포물선 형태로 나올 겁니다. 촉분만 한번 하면 되고 또 챕터 5 할 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경계 조건 하나를 여기서 구해가지고 푸는 건데 잠깐 뒤에 여기부터 합시다. 이 PN 접합 다이오드는 MS하고 다르게 이제 같은 실리콘 물질인데 이제 P형이냐 N형이냐로 해서 순종의 접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호모 정션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학술적으로. MS 접합은 헤테로 정션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 이종이죠. 이종이 그 숫자 2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 2입니다. 2. 다를 이자입니다. 이종 접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순종 접합인데요. 여기서
그 전기장 분포를 앞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XP, 여기가 플러스 XM, 일체로 뭐 이렇게 접합면이죠. 이 P형 쪽, N형 쪽. 요 내부가 공핍층 W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 그게 이제 전기장의 세기로 보면 가장 강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접합면이죠. X 이퀄 0인 지점에서 가장 강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요 직선 자체가 요 전기장을 X에 대해서 함수로 써보면 이게 결국 1차 함수고, 1차 함수면 직선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거 그냥 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X에 대해서 쫙 적분해서 더해보면 이게 절대값이 붙은 이유는 이제 이게 밑에 방향에 있어서 이게 그냥 면적이니까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을 씌운 거고요. 뭐 2분의 1의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죠.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입니다. 밑변, 채널 저기 디플리션 위스에 폭이 될 거고요. 그다음 이 피크를 이제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 x 이꼴 0일 때니까 그냥 이 0 이렇게 쓴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음의 값이니까 면적은 양이니까 절대값을 씌운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요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기 요 이퀘이션으로부터 얘는 뭐 얘는 왜 갑자기 나와요? 근데 요거 면적이니까 전기장을 적분하면 나오는 게 전압이잖아요. 근데 내가 인가한 전압은 VBI에서 VA를 뺀 요만큼이 인가돼 있죠. 요거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앞으로 가서 요만큼에서 요 차이가 VBI였는데 VA만큼 줄어든대. 요게 얘입니다. 얘. 이렇게. 그래서 포텐셜 변화, 전기장에서 전압으로 요거의 면적을 계산한다는 건 요 EX 그래프에서 적분을 한 결과고 적분의 결과물은 결국은 포텐셜 차이잖아요. 그래서 VBI 빼기 VA로 넣으면 됩니다. 요 돌아와서 요거는 적분을 해서 바로 얻은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얻은 겁니다. 다 같은 값인데 요, 요 놈을 잘 활용하면 공핍층의 폭은 내가 앞에서 구할 수 있죠. XN, XP를 이용해서. 그리고 빌트인 포텐셜은 도핑 농도를 알면 구하는 거고 VA는 내가 인간 전압이니까 아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0, 즉 PN 접합 안에서 피크 일렉트릭 필드를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피크 일렉트릭 필드 계산할 때 그 공식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기억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꼭지에 나오는 얘기는 원사이디드 정션인데 얘는 뭐 별건 아니고요. 지금 PN 공부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모스 FET를 들어가 보면 잠깐만 언급하면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를 이렇게 쌓아요. 요게 웨이퍼 표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만큼 이렇게 두께를 가진 게 이제 웨이퍼의 두께입니다. 실제 이렇게 뒤로 뭐 뻗어 있을 거 아니에요. 메탈 바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밑에 이렇게 옥사이드 층이 깔려 있고 이쪽에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이제 N 플러스 플러스로 굉장히 진하게 도핑한 어떤 사각형 모양의 형태입니다. 이 표면 웨이퍼 표면 위에부터 깊이 방향으로 N형을 굉장히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왼쪽 편에도 N 플러스 플러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칭형으로 만듭니다. 아마 이걸 위에서 내려다 봤으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쪽에 M 플러스 플러스 여기도 M 플러스 플러스고 이쪽이 이만큼 이 이제 옥사이드 층이 깔리고 그 위에 다시 메탈 층이 깔립니다. 뭐 엄밀히 메탈도 TIN 위에 그 다음에 아주 진하게 헤빌리 도프된 폴리실리콘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모스 FET 공부할 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PN 접합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M 플러스 플러스 이 기판이 P 타입, P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P형과 N형의 접합이죠. 근데 이쪽이 진해요. 그래서 원사이디드 PN, PN 플러스 플러스. 내가 플러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플러스 2개 붙인 거고요. 엄밀히 그냥 플러스 하나만 써도 됩니다. PN 플러스 접합이 보일 겁니다. 트랜지스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접합이고요. 이런 접합에서 한쪽이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진하게 도핑이 됐을 때 그 접합을 원사이디드 정션이라고 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정션
이때 이 공기층의 폭은 이제 연하게 도핑된 이 P형 쪽으로 확 다 생기겠죠. 그 두 폭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식의 바뀌는 건 없고요. 이 n 자리에 n분의 1인데 이게 사실은 P형 쪽, n형 쪽입니다. 이 중에 진하게 도핑이 된 게 만약에 n 플러스 쪽이면 도너가 요 억셉터보다 클 거잖아요. 그럼 얘는 큰 값인데 역수를 취했으니까 거의 0이라 보고 얘가 n분의 1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 n 자리에는 연하게 도핑된 그 P 또는 N의 그 도핑량 잡아놓으면 됩니다. 저 대문자 N이 의미하는 바는 NA분의 1 더하기 ND분의 1. 뭐 저걸 이용해서 피크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요 W식은 앞에 있는 식이니까 여기 대입을 하면 전기장 E x 이퀄 0에서의 값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넣고 루트 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ቁ적꾸적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PN 접합의 한가운데 x 이퀄 0이 정션이죠. 메탈러지컬 정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접합면 그 지점에서 피크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 인텐서티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적분이랑 삼각형 면적만 잘 구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식을 외우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어서 P형과 N형 사이에 저기, 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잠깐 얘기하고 브레이크 타임 볼게요. 이 되게 중요한 장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딱 한 장의 슬라이드만 뽑으라고 하면 아마 나는 이 슬라이드를 뽑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홀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밴드 다이어그램 이 자체는 어떻게 그리는지 다 나오잖아요. 페르미 레벨 컨셉 나오고 요거의 크기 차이가 도핑의 농도와 관련돼 있고 다 나옵니다. 여기 이제 P형과 N형을 접합했을 때 빌트인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고 요 녀석은 크게 동그라미치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모조리티 캐리어가 되겠죠. 뭐 거의 웬만한 컨셉들은 여기 단 하나의 그림에 다 표현이 됩니다. 이런 PN 접합에다가 이쪽 빠졌네. 2번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한 거하고 2번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결국은 전류 I와 인간 전압 V에 별말 없으면 항상 PN이고 요 컨셉입니다. 이렇게 할 때 I와 VA 사이의 함수 관계를 찾고 싶은 거죠. 답이 그림 뒤에 나와 있습니다. 평을 기준으로 평형 상태죠. 얘는 더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이고요. 이걸 깨고 포워드를 걸어준 거랑 리버스를 걸어줬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포워드일 때는 전류가 무지하게 잘 흐르고요. 리버스일 때는 전류가 거의 안 흐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리버스 전압을 얼마를 가하건 그것과 무관하게 컨스턴트한 일정한 아주 작은 양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크기가 여기 흐르는 전류값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뭐 10 나노암페어, 얘는 1 밀리암페어 이렇게 100만 배 정도 차이 나면 그냥 얘는 0이에요. 0. 0이라고 가정하면 사람들이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전류 전압 관계는 사실은 MS 다이오드죠. 샤키 다이오드에서 이미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번에는 PN 접합으로 바꾸어서 이 녀석의 또 I와 인간 전압 VA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식이 있느냐 찾아보자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MS 다이오드에서 얻었던 I는 IS 엑스포넨셜 VA를 더멀 볼티지 KT 오버 Q로 나누고 빼기 1하고 전체 괄호 닫는 이 다이오드 이케이션이라 불리는 이 방정식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실제 그 유도 과정을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과정을 가기 전에 왜 다이오드의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또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밖에 흐를 수밖에 없네요. 라는 설명을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합시다. 먼저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그림 B를 보면 페르미 레벨만 봐도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 걸린 거 맞죠? 이쪽에 있는 평형 상태일 때 얘를 끄집어내리고 얘를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 결과물이 여기 나오고 있고 이 경우에 원래라면 제일 상층부에 있는 높은 전자를 가진 이 녀석만 전류의 흐름에 참여했는데 얘는 못 가죠. 장벽이 높아서.
근데 포워드를 걸어줬더니 요 놈이 드디어 전류 흐름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그림은 지금 포워드 바이어스의 특정 전압 하나일 때지만 좀 더 전압을 세게 가 있으면 아마 이 밑에 있는 요 놈도 전류 흐름에 참여할 겁니다. 이러면 전자의 농도가 에너지 스테이트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따져보면 얘는 결국 엑스포넨셜의 에너지 값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리니어하게 바뀌면 1, 2, 3, 4, 5, 6 증가하면 전자의 농도는 1, 2, 3, 4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에 따라 뭐 2를 3이라고 본다면 3, 9, 27, 81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포워드 바이어스의 전압을 0.1, 0.2, 0.3 리니어하게 변화시켰을 때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전자의 총 개수는 1, 3, 9, 27, 81을 더해 가야 되겠죠. 1만 있다가 1 더하기 3,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9,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7까지 하니까 이게 등비급수의 합이에요. 결국은 흐르는 커런트는 등비급수의 합의 개념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이걸 살펴보면 리니어하게 한 칸 가지만 그 값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지수함수적으로 늡니다. 그 결과가 여기에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전압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리니어하게 변하지만 실제 흐르는 전류는 한 칸, 세 칸, 아홉 칸, 27칸, 80칸 저 위까지 가야 돼요. 그럼 사실상 나중에 실험을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찍어보면 커브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조금 가다가 위로 그냥 솟구쳐요. 여기는 이제 책이라서 좀 부드럽게 지수함수 모양을 y는 엑스포넨셜 x승의 그림을 표현했지만 실제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전류전압 찍어보면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되는가는 결국은 결정 구조를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소재의 density of state랑 페르미 함수의 곱으로 정의되는 전자의 분포를 에너지 함수로 나타낸 N of E의 그 물리적인 근원이 있었던 겁니다. 홀 역시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요 장벽을 한 칸, 두 칸, 세 칸 리니어하게 무너뜨려주면 전류 흐름에 참여하는 홀의 개수는 1, 3, 9, 27, 81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전류는 엑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늘어나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I와 VA 사이의 지수함수 관계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비례상수들을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는 뒤에서 퀀터테이티브하게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해봅시다. 왜 반대 방향은 전류가 안 흐르는가? 이것도 정답이 저기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 C를 보면 페르미 레벨이 여기는 이렇게 형성돼 있죠. 이 말은 이게 P형 쪽이 더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 V 방향이니까 더 낮은 전압이에요. N형보다 P형 쪽에 낮은 전압. 리버스구나. 그 상황일 때 밴드 다이어그램을 평형일 때와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밴드가 더 많이 휘겠구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요놈이 원래 요놈이라도 넘어가던 건데 이제는 그놈마저 못 넘어가는 상황이죠. 결국은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단 하나도 전류에 물론 단 하나는 뭐 이 위에 있는 놈이 있으면 얘는 가긴 가겠지만 거의 존재할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거의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수 캐리어는. P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홀 입장에서 바라보는 에너지 장벽이 이렇게 높아졌죠. QVBI였던 게 VBI 더하기 VA로 커졌습니다. 홀도 전류의 흐름에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 전류는 거의 안 흐릅니다. 거의 안 흐르는데 진짜 안 흘러요? 0A예요? 하나도 안 흘러요? 라고 물으면 뭐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상적인 다이오드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해도 정답 처리를 했겠지만 이제 실전이기 때문에 흐르긴 흐릅니다. 아주 미소하게. 그 누가 흘리는데요? 하면 P형 반도체 안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전자,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이 홀이 문제입니다. 그 홀과 전자 중에서도요. 어떤 전자와 홀이 문제냐면 뒤에서 이제 또 나오겠지만 요겁니다. 여기를 보통 x 이퀄 0이라고 잡으면 여기를 이제 공필층의 엣지 마이너스 xp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xp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여기 x는 마이너스 xp에서 빼기 왼쪽 방향 가니까요. ln입니다. 요 ln이 뭐냐면 diffusion length입니다. diffusion length 중국어 전에 공부했습니다. ln의 의미 이건 루트 dn의 타우 n 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게 diffusion 상수고 얘가 라이프타임이었죠. 이 라이프타임의 의미가 바로 득실득실하게 홀들이 많은 P형 반도체 안에서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죽지 않고 즉 재결합하지 않고 확산해가는 평균 거리입니다. 평균 거리니까요. 이 공기층 엣지에서부터
평균 거리만큼 떨어진 요 안에 있는 요 전자, 요 소수 캐리어는요, 여기에 홀이 밑에 이렇게 득실득실하게 있어서 재결합할 수도 있겠지만, 재결합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동해 가는 확률을 가지죠. 그중에 우리는 원디멘전을 해석만 하고 있죠. X 방향만. 그렇기 때문에 가게 되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50% 확률로요. 이 영역, 즉 마이너스 XP 빼기 LN과 마이너스 XP 요 구간 안에서요. 소수 캐리어인 전자는 50% 확률로 공핍층 안,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들어오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또 공부한 겁니다. 들어오기만 하면요. 여기는 오르막 방향으로 강한 전기장이 빌트인 되어 있죠. 그렇게 심지어 얘는 지금 VA가 음으로 인가되어서 이 빌트인 전기장 더 세졌어요. 에너지 밴드 밴딩이 더 심해지죠. 컨덕션 밴드 엣지의 변화율, 기울기는 나누기 1 곱하기 Q분의 1만 하면 이게 전기장이라고 앞에서 물리 시간에 중간고사 전에 공부했습니다. 강한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F는 마이너스 QE, 홀록의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충돌하겠죠. 충돌이 세 가지 타입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돌하면 운동에너지 있죠. 운동에너지의 개념은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높은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진 놈이 충돌을 하면 여기 떨어질 겁니다. 또 가겠죠. 충돌. 뭐 물론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운동에너지가 이 밴드갭 에너지의 1.5배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강한 전기장을 가게 되면 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전류가 기하급수로 느는 게 나옵니다. 이런 건 이제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와서 쿵쿵쿵쿵 계단으로 움직여 갑니다. 홀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홀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랑 같잖아요. 그럼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전자는 P에서 N으로 오르니까 이게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니까요. 전류는 N에서 P로 오릅니다. 이게 그래서 IN입니다. 전자가 만드는 전류, 또 IP는 홀이 만드는 전류. 근데 이 전자와 홀은 소수 캐리어입니다. 그 방향이 같죠? IN과 IP가 방향이 같고 둘 다 N에서 P를 향해서 내가 리버스 전압을 가하니까 전류도 음의 방향으로 미소하게 흐르긴 흐르는구나입니다. 그래서 그 미소한 양이 여기 요 갭입니다. 요 차이값. 요렇게 하면 요 부분이겠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 방향 쓰고 i인데 뭐 i 낫이라고 합시다. 어떤 값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뒤에서 찾을 겁니다. 저 i 낫이 얼마인지는. 일정하게 흐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 컨셉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요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왜 일정하냐? Y 컨스턴트한 커런트가 흐르느냐? 아주 작게 흐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소스케일의 개수 자체가 작으니까. 근데 왜 일정하죠? 만약에 VA를 마이너스 1V가 아니라 한 마이너스 4V를 가면 이게 밴드가 이렇게 덮일 텐데 이렇게 그래도 전류가 왜 일정하죠라고 물으면 전류를 흘리는 근원이 되는 건 얘예요. 얘가 얼마나 이쪽으로 뛰어드느냐에 의해서 전류량이 결정돼요. 여기에 밴드가 휘어진 정도 이거에 의해서 전류값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휘어 들어오죠라고 물으면 디퓨전 액션이잖아요. 그 디퓨전 액션은 왜 여기 리버스 바이어스 세게 가한다고 이게 디퓨전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정해진 입력량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이렇게 세게 가해본들 들어오는 전류의 양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BLS 선생님 책에도 나옵니다. 뭐 내 책상 위에 분재를 만들어서 그 물 좀 흘려가지고 이렇게 폭포 만드는 그거나 제주도에 있는 천재연 폭포에 가가지고 와 물 많이 흐르네요나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기대하죠. 거기에 흐르는 폭포나 결국 폭포의 높이가 높다고 해서 물이 많이 흐른다고 표현하면 틀려요. 근데 그렇게 착각들을 하죠. 왜냐하면 뭔가 폭포의 높이가 크면 물도 많이 흐를 거라고 착각하는데 실제 폭포에 물이 많이 흐르느냐를 판단하는 건 그 상류층에서 물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뿐입니다. p 다이오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에서 전자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의해서 요렇게 가는 전류량이 결판나고 그게 요 I not 마이너스 요 값을 결정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입력량은 내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1을 가나 마이너스 4를 가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놈이 디퓨전 될 확률 오른쪽 왼쪽 그거랑 외부에서 가하는 전기장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전류가 흐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정량적인 해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PN 다이오드의
그 정량적인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왜 이러지? 정량적 해석을 정량적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PN 접합이 하나 있을 때 여기에 전류 흐름을 이제 어떤 심볼 변수를 써서 정확하게 한번 써봅시다. 포워드 바이어스 VA가 0보다 크죠. 이 PN 다이오드에 인가가 되었을 때 포텐셜 장벽인데 어떤 거에 대한 장벽이냐면 확산이죠. T형에 있던 홀이 N형으로 못 넘어가고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으로 못 넘어가죠. 머리가 적당히 된다면 적당히 그리면 여기 있던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에 장벽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장벽이 원래는 평형 상태일 때 QVBI인데 이놈의 값이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하면 이렇게 낮아지겠죠. 낮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있는 N형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디퓨전입니다. 확산에 의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온 이 전자는 P형에 있으니까 P형의 전자니까 얘는 소수 캐리어예요.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넘어왔는데 이게 넘어오는 방식이 바로 물리적으로 붙어가지고 N에서 P로 슉 주입이 된다라고 하죠. 주입. 주사기 같은 거예요. 찔러서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인젝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디 안으로 인젝션 됐냐면 커자인 뉴트럴 리전인데 이게 어디냐면 P형, N형이 있으면 가운데 공핍층이 있으면 이 공핍층 아닌 이 영역 있죠. 여기를 커자인 뉴트럴 리전, QNR 뭐 이렇게 줄여서 표현합니다. 커자인 뉴트럴은 뭐예요? 뉴트럴이면 뉴트럴이지. 뉴트럴에 준하는 그에 상응하는 거의 뉴트럴인 뭐 이런 뜻입니다. 뉴트럴이 아닌데 커자이니까 자, 의사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커자인 뉴트럴 영역 안에 소수 캐리어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공핍층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여기 N형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QNR 영역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인데 여기 이제 그 표기 방법이 나옵니다. 요거 예전에 공부했던 거죠. 델타 N.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액세스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었고 전자의 농도에서 평형 상태 전자 농도를 뺀 겁니다. 아, 평형이 깨졌죠. 맞죠? VA가 0이 아니잖아요.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해서 평형을 깼죠. 깼을 때 P형 반도체 안에 전자의 농도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P, 첨자를 씁니다. 요 P의 의미는 어떤 소재 아니냐의 의미입니다. 서브스크립트 첨자는. 여기 있는 N은 전자 농도입니다. 그래서 델타 NP다라는 의미는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 in P region입니다. 엄밀히는 in P-type quasi neutral region이겠죠. 요렇게 심볼로 쓰는 거의 의미를 지금 잘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얘는 NP 빼기 NP 낫이죠. 그럼 얘는 Electron Concentration in P-type이고 얘는 Electron Concentration in P-type인데 abnormal equilibrium이에요. 평형 대비 차이가 빼기 값이 0이 아니고 이게 0이 아니라는 거는 평형이 깨졌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PN 다이오드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서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으로 넘어와서 P만 보세요. P만 살펴보면 P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의 농도 N의 델타 변화가 있느냐? 변화 있잖아요. 손자를 넘겨줬잖아요. 인젝션 시켰잖아요. 이렇게 해서 델타 NP는 0이 아니구나. NP가 NP난 평형일 때 P형 반도체 안에 원래 있던 전자의 농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뭐 숫자로 얘기를 해보면 P형 반도체가 억셉터의 양이 예를 들어 10의 15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기 매스 섹션로 평형 상태에서 전자 홀의 농도인데 이게 N-인데 이게 P형 반도체니까 이렇게 씁시다. P만 하나씩 더 넣은 거예요. NP낫 곱하기 PP낫은 NI 제곱 10의 20승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15승이라 했으니까 이게 10의 15승이죠. 그러면 얘는 10의 10의 5승일 겁니다. 얘가 10의 5승이라는 뜻입니다. 10의 5승. 근데 그거보다 여기 N형 쪽에서 전자가 넘어온 게 예를 들어 한 10의 14승계 넘어왔다고 12승계를 합시다. 1쪽에. 그러면 얘가 10의 12승이에요. 10의 12승에서 10의 5승을 뺐더니
아니 뭐 25승 무시하면 10에 12승이 생긴 거죠. 변화가 생긴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10에 12승이 넘어와서 원래 있던 홀 농도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느냐를 생각해 보면 야, 여기 1000배나 더 많아요. 다수 캐리어가. 그래서 일쪽에 넘어오는 거는 아무 저기 영향이 없어요. 누구한테? P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 농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죠. PP 낫이나 같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얘는 더멀 이퀄리브리움이고 얘는 포워드 바이어스인데 둘이 같다고요? P형 쪽에 다수 캐리어의 농도인 홀 컨센트레이션은 P형 쪽, PP 있죠? P형 쪽에 다수 캐리어의 큰 거, P 둘은 평형이든 평형이 아니건 포워드건 똑같다. 모조리티 캐리어 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MP와 NP나 이건 P형이죠. P형에서 전자의 농도, 소수 캐리어 농도죠. 평형일 때랑 안 평형일 때 값이 서로 다릅니다. 달리 얘기하면 델타 NP 값이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전자가 N형에서 P로 넘어왔으니 델타 NP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 로우 레벨한 수준으로, 로우 레벨, 낮은 수준으로, 이 낮은 수준은 다수 캐리어 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낮은 정도의 수준으로 인젝션이 생겼다. 이 인젝션의 의미는 P형과 N형이 접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으로 주입, 전자가 인젝션 되었다라는 그 물리 현상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낙상글 좀 지우면 이제 이 한 방의 이 부등식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는 P형 쪽을 본 겁니다. PN 접합에서 가운데 공급층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여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홀도 넘어가잖아요. P에 있던 홀이 여기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너 절로 가 하고 밀면 에너지 장비 여기 낮아져서 홀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요 조합도 있잖아요. N형 쪽에 홀의 변화량 델타 Pn은 Pn 빼기 Pn 낫이에요. 이게 0이 아니고 0보다 크대요. 소수 캐리어 농도가 N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 홀 바뀌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낮은 수준으로 바뀌어서 N형 반도체의 전자 농도 NN하고 NN 낫은 같을 겁니다. 평형일 때나 더멀 이퀄리브리움일 때나 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서 PN 다이오드 포워드를 가했습니다. 가하고 나면 공급층 중심 전자가 이렇게 넘어오고 홀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납니까? 전자가 넘어오면 계속 가겠죠. 이거 플러스 전압이니까 계속 갈 겁니다. 홀이 넘어오고 나면 여기가 이제 낮은 전압이니까 그쪽을 향해 또 홀은 이동할 겁니다. 이때 어떻게 이동합니까? 요 과정이 궁금해요. 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이죠. 들이라 표현한 거는 요놈이랑 1번, 요놈 호 2번 둘 다 한꺼번에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물리적인 현상은 동일합니다. P형 안에 소수 캐리어인 전자나 N형 안에 소수 캐리어인 홀이나 결국은 소수 캐리어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의 이동, 그죠? P형 안에 전자, N형 안에 홀입니다. 확산됩니다. 어디서? 커전 뉴트럴 영역이니까. 공핍층. 요 디플리션 영역. 바깥쪽. 그러니까 내가 QNR이라고 표현했죠. 커전 뉴트럴 영역 안에서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여기 전압을 가한다는 거는 대부분의 전압이 여기 정션에만 인가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여기에는 델타 V 전압차가 없어요. 전압차가 없으면 전기장도 거의 0입니다. 전압차가 있어야 전기장이라 배웠잖아요. 전압의 변화가 없으면 전기장은 0이잖아요. 전기장이 없어요. 전기장이 없는데 그럼 홀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챕터 3.2에서 배운 농도차입니다. 공핍층 은근의 홀은 공핍층보다 먼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크고 얘는 작아요. 농도차가 생기니까 이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홀 역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에는 전자가 많아요. 이쪽에 있는 전자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디퓨전 힘을 받아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얘들이 이동하는 방식이 요 내부 안에서 디퓨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떼오면 N형 반도체 안에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 얘들이 이렇게 디퓨전 될 때
과연 디퓨전만 될 거냐? 아니죠. 여기에 홀이 무지막지하게 많으니까 그 홀들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리컨비네이션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00마리 정도가 출발했지만 마지막에는 100마리만 남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 죽는 거죠. 뭐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요? 리컨비네이션. 그래서 리컨바이닝 with 누구랑 모조리티 캐리어랑 리컨비네이션 해가면서 소수 캐리어가요. 해가면서 확산해 간다라는 문장입니다. 얘기를 했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있는 커런트 덴서티를 어떻게 이제 표현할 건지에 대한 얘기로 좀 자세히 진행해 보겠습니다.